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및 3급 자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의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교재에 있는 순서 그대로 가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킹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입니다. 즉, 직접 여러분들이 구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상 답안이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원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더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지침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방향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또는 어떤 대안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 가이드, 면접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면접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상황은 먼저 복도에서 사례 문제를 주고요. 생각하게 하면서 15분 정도 대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면접관님들이 있는 고사실이고요. 그 옆에 대개 보면 그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두 분씩 부릅니다. 또는 3급 같은 경우는 뭐 3명, 4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1급 같은 경우는 2명씩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2급, 3급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들어가는 순서는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험번호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추첨을 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뽑는데 그 뽑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가지고 옆에 있는 면접관이 계신 교실 바로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도우미가 호명을 합니다. 도우미가 호명을 하면은 이 복도에 앉게 되는데요. 그 복도에 앉아서 사례를 줍니다. 그 사례를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전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그 사례를 읽게 되는 거죠. 그 사례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도우미에게 반납하고 고사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들은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례는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할 수 있겠죠. 그 사례에 대해서 머릿속에 구상한 다음에 이 문제는 왜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개입할 건가, 전문가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의 이론적인 접근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답을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딸랑 사례만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사례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접위원 3명이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수험생 2명 내지 4명 정도가 착석을 합니다. 제가 3급을 볼 때는 6명이 들어갔었어요. 상당히 많이 봤었죠. 그랬는데 1급 같은 경우는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들어가고 최근에는 한 4명 정도, 많으면 4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2사람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마지막에 2명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위원이 한 문제 정도 질문하고 수험생들은 순서를 바꿔가며 간략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제를 질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또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제가 응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꼬리 질문을 다른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질문을 받을 때는 하나의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꼬리 질문에서 두 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면접관이 임의대로 정하며 그 사실별로 문제가 좀 다릅니다. 사례도 좀 다르고요. 자, 물론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례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 앞에 있던 사례의 내용을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전에 봤던 사례와 오후에 봤던 사례가 같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면접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청소년 상담사는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질문 유형은 대기하면서 보았던 사례의 상담 방법이나 상담사로서의 자질이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성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죠. 상담가로서의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는가. 상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최근의 이슈,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자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1차 필기를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필기에 나온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는 1차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필기 시험이 있지만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 면접만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사 같은 경우는 1차 필기를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2차 면접 때 바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주 풍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사는 조금 반대의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1차 필기시험에서 검증된 내용, 예를 들어 상담 이론이나 심리 측정 및 평가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면접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게 들어있으니 그 내용만이라도 숙지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상황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자,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겠죠. 자기소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게 6번, 7번이네요. 그렇죠? 교재에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큰 틀을 보면 당신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죠. 당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장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을 겸비했느냐? 학문적으로는 뭘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느냐? 지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회 경험을 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경험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 이건 별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소개에 약간 묻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러한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포부까지. 거기까지 쭉 잘 정리된 내용이 한 1분 이내에서 끝내는 게 좋아요. 1분 이내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소개는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물어보지 않는 면접관도 있고요. 따라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들어가야 조금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자기소개에서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첨부 파일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상급과 2급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2급부터 하겠습니다. 2급의 자기소개 내용의 샘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소유한 상담의 아이콘이며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저의 장점은 이타심과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에서 주어진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였으며 상담의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상담 학문을 전공하여 다양한 학문적 지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내가 상담 학문을 대학원에서 전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했다. 사회복지학을 했다. 또는 심리학을 했다. 그러면 그 대목에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하지요. 현재 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에서 단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대상은 위기 청소년들이며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저의 강점인 이타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활동,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진행 등 자기개발 노력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상담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2급의 샘플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사회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2급은 응시 자격이 그것이니까요. 자, 2급에 대한 샘플이었습니다. 이제 3급에 대한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에 대한 샘플은 이제 갓 졸업해서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을 공부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는 샘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과 소통의 장점으로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꿈꾸는 김아무개입니다. 저의 장점은 경청과 소통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습 및 자원봉사 경험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갔으며 주어진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만약에 어떤 분은 사회 경험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경험 말고요. 사회 경험이 있다면 사회 경험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원봉사 및 사회 경험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할까요? 대학에서 상담 학문을 전공하여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 나는 상담학과가 아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다. 나는 교육학과다. 나는 심리학과다. 아동 상담 관련 학과다. 청소년 관련 학과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상담 관련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 경험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아까 2급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최근 위기 청소년들이나 일반 청소년들의 부정으로 인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의 역량을 발휘하여 청소년의 아픈 구석구석을 힐링하여 주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샘플을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량은 이 정도가 좋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왜? 면접관이 커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끝내는 자기소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분량이나 약간 적은 분량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습니다. 자기소개를 자신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자기소개는 대개 역량과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상담사로서의 활동 포부, 이러한 것 등을 1분 스피치의 분량으로 작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샘플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있는 자기소개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2번에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상담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담 분야 또는 복지 분야 또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자기소개에 나온 대로 지금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상담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 틈틈이 저는 아직 취업은 하지 못했지만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3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말해보라. 자신의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청소년기가 지난 청소년기인 자녀를 키워보니 또는 청소년인가 지난 자녀를 키워보니 청소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학문을 전공했고 또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한 학과를 이제 갓 졸업한 젊은 층의 사람이라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특별한 계기는 청소년 대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의 이슈인 학교폭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상담적인 접근으로 도움을 주고자 또 위기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 포함해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계기가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이제 지원 동기와도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지원 동기. 자, 지원이라니까 좀 이상하나요? 네,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죠. 하는 동기가 바로 특별한 계기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였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기소개가 딱 끝나고 나서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러면 꼭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면 사회복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과라든지 상담학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이러한 것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아셨죠? 자, 상담 관련 취득하기와 자신의 전공을 작성하고 준비된 모습이 나타난 답변을 작성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관련 전공이라든지 심리 전공이나 복지 전공 이런 것들이 다 교육학기나 이런 것들이 다 상담사 응시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 수련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상담 수련, 직접 현장에서 연습해보는 수련도 거쳐야 돼요. 또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수련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노력으로 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수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 전공 분야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가짐, 그러한 것들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상담 실무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상담 실무 경험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상담 실무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실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맺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경력사항을 묻는 것으로 상담이나 상담과 유사한 경력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다.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상담 경험을 풍부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상담 실무 경험이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됩니다. 실무 경험이 없지만 제가 이 상담 전문가가 되어서 더욱더 역량을 더 많이 갖추고 또 이 실무 경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꼭 이 끝맺음을 주셔야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통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미흡을 받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보통 정도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상담 실무 경험은 개별적으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되겠죠. 자신이 청소년 상담사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 이 상담사 지원 동기 또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변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십시오. 최근 청소년 문제에서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도벽, 약물 등의 비행 관련 문제, 자, 왕따,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의 학교 부적응 관련 문제, 자살 등의 생명 경시 문제,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 개입은 물론 많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다중체계적 관점 개입으로 청소년의 안전 보장을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또는 최선을 다하고자 제가 청소년 상담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기 있는 것들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네. 비행 관련 문제라든지 학교 부적응 관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의 문제라든지 인터넷 중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상담 접근으로 어느 정도 제가 도와주고 싶고, 또한 많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CYS넷을 아시죠? 네, 다중체계적 관점 개입으로 이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구축하는 일에 제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6번 문제, 6번의 지문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이 어땠는지 지금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와 연관시켜서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모범 답변을 제시해 봤는데요. 자, 청소년기, 자신의 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이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네요. 현재 위기 청소년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과 저의 청소년 시절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지만, 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이겨왔던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주위 많은 이들이 관심과 따뜻한 상담이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충분히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잠깐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청소년기 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신앙의 힘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따뜻한 상담을 해줬다. 자,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청소년기 때 한번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서 저와 같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소통하면서 힐링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연결을 딱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 때 나는 힘들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문제는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항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의 성적인 어떤 양가 감정의 문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양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혼돈됨의 문제,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좌충우돌했던 그 경험, 그러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서 그러한 시기를 제가 겪었고, 그러한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7번 내용 끝냈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원고가 나오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로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대개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거든요. 장점 한 가지와 단점 한 가지. 인본주의 관점의 인간관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수용과 배려, 공감 능력. 인본주의 관점 그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수용할 줄 알고 배려와 공감, 즉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저의 단점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자칫 전문적 상담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면은 이 전문적인 권위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다는 거죠. 자, 이에 전문적인 자세를 겸비함으로써 전문 상담 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 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담에 되게 이제 상담사를 딱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홀랜드 유형에 보면은 바로 사회형이잖아요. 사회형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드러운 이미지가 생길 수 있죠. 자,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이미지에 의해서 상담 관계가 자칫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자세를 겸비하고 그 다음에 상담 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자세, 그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단점에 대한 보완 자세, 보완적인 태도로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단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점을 간단히 말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외모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안 맞죠. 그렇죠? 만약에 부드러운 이미지라면 이걸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면 다른 단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더디다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이 생각한다.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단점 보완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것의 단점 보완은 뭐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내에, 기한 내에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의사결정이 더디니까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의사결정의 기한을 정확히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는 의사결정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것들을 보완 노력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더디고 의사결정이 늦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수용이나 배려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자,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경청을 잘한다. 나는 공감할 줄 안다. 상대방의 모르겠어요.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엠퍼시, 뭐죠? 예, 공감해주는 거, 감정이입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통을 잘한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상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러한 장점이 묻어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8번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자, 9번은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9번까지 하고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 즉 예술가적 자질을 갖춘 상담사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요.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인간적인 자질하면 생각나는 게 가치예요. 즉 신념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과학적인 자질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팁이에요, 팁. 지금 면접관의 인간적인 자질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은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관한 존엄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즉 클라이언트, 내담자에 관한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자질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자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상담자의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러한 상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함양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네, 과학자로서의 상담사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있는 상담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과학적인 자질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자질을 물어봤으니까 인간적인 자질은 바로 네, 예술가적인 요소라서 이 대목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네, 저는 가치의 문제로서 인간에 대한 즉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내담자의 감정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로서 상담 지식을 함양하여 전문적인 상담가로서의 과학자적인 상담가로서의 자질도 꼭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즉 우리는 상담 지식이 있어야 그 이론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그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이 과학자적인 자질과 예술가적 자질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1강 강의에서 여기 있는 9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10번부터서는 2강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